자체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났다면 분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2000년 대북 송금 투표를 받았습니다. 당시 송금한 투표는 안대의 중수 이 잡듯이 다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고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안하 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없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통합당은요, 20년 전 북한에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이 비밀 합의서의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박지원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됐고요. 하루 만에 오늘 임명장 수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제부터 좀 차분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혜찬 변호사님. 먼저 오늘 청와대부터 가볼게요. 이 박지원 원장의 손자가 오늘 함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각각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해서 화제입니다. 예. 이 꽃다발을 박지원 원장의 손자가 지금 대신 대통령에게 받는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하나 주목한 건 신뢰라는 꽃말을 가진 송악과 아게라텀이 저 꽃다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거든요. 아, 박지원 원장 가족에게 준 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독 고른 게 신뢰라는 꽃말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미국의 신뢰를 받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지난해 9월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보게 되면 박지원 원장을 두고 구린내, 구역질 이런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이 마치 6.15의 상징인 것처럼 정치적 유산으로 삼는다.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어요. 북한의 신뢰도 과연 받을지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따르고 미국의 신뢰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오늘 이 꽃말만큼 과연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대외 국가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 수장이 될지 앞으로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직접 박지원 원장 손자에게 저렇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다시 이제 본질로 좀 와볼게요. 이도원 의원님. 네. 분명히 야당은 좀 이 비밀 합의서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뭐 발빠르게 임명을 했거든요. 이거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빨리 임명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우선 이 논란 자체를 빨리 정리를 하고, 예. 두 번째는 또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에 지금 뭐 한미 관계도 있고 북미 관계도 있고 또 미국 선거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고려하고 또 국정원 내부 조직 개편도 있고 검경 수사권 또는 대공 수사 관련해서 또 경찰과 협의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달라는 건데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일단 불씨는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보다는 이런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청와대 발표만 보면은 예전에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예를 들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은 문서가 파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측일 뿐이고 진실은 아무도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불씨를 안고 국정원장으로서 이제 박지원 원장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자면 하종대 국장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에 청와대가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 만약에 비밀 합의서, 의견 합의서가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그게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얘기까지 전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 말도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즉 보수 정권 때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얼마든지 더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대북 송금
특별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때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 저거를 따로 이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밝히기는 좀 어려웠고요. 예. 이 부분과 일련해서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청와대가 이렇게 밝히더라도 서로 의심의 눈초리는 저는 거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그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가 난 날 있었던 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한 얘기가 그냥 깔끔하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논의조차도 안 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세 번이라니까 4번에 걸쳐서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때 말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그날 쭉 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기억나지 않는단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갔냐면 또 강력하게 야 이거 위조된 문건이다. 이렇게 세게 나갔다가 나중에 또 그 비공개일 때는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 작성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도 사실은 박지원 후보자가 당시의 후보자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한 데다가 지금 청와대 말도 명확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문건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작성되지 않았다는 건지 언제 없어졌다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끔히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오늘 입장 표명은요. 앞서 여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메시지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뭐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주옥 교수님, 뭐 불씨는 남았다. 아까 두 분 말씀은 의혹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원장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 진실공방 가려지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볼 땐 사실 확인이 끝나서 임명을 하면 저는 임명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 저 그리고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북한일 뿐인데요. 근데 북한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저희가 믿을 겁니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 그래서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전직 고위직 공무원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거나 아니면 원본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밝히면 되지 않겠어 가지고 왔다면 전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은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건 아마 이런 논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98년도 북한이 그 고난행군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정치, 그다음에 사상, 군사 강국이 됐는데 경제만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당연히 협의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 3조 원이 되는 내용들을 이면 합의로 사인하셨다?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지나가다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합당 이 이면 합의서를 넘겨준 그 취재원 보호 그 고위 공무원이 이걸 확실한 진짜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합의서, 이면 합의서 논란 외에도 야당에서는요, 박지원 후보자, 박지원 원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면 합의서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 존재를 알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몰랐다면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국가를 책임지는 가장 중대한 자리인데 대통령한테 숨긴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했냐, 없애라. 야당의 목소리인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번 정부 들어서 임명 동의, 청문회 채택 없이 강행된 사례가 몇 차례가 있습니다. 25명째입니다. 예. 이번에 이인영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되면서 국무위원급 25명인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깐깐해진 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네 정부를 통틀어서 야당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숫자 가장 많은 것. 현재 정권에 이제 3년 차를 지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1위입니다. 벌써 1위인 거죠.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만큼 야당에서는 이거 너무 독주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저는 청문회에 나서는 국무위원 후보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증인 채택 거의 다 거부하고 있고요. 여당에서. 채택된 증인도 가진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때 증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국무위원 검증을 하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거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면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이런 식의 야당을 패싱하고 25명이나 넘게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이런 청문회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그리고 채택을 동의 안 해주면 한 열흘 정도 기간을 두고 그래도 다시 한번 채택해달라 말을 하는 그런 유예기간이라도 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하자마자 3시간 만에 임명을 강행해버리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나왔던 의혹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또 하나의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명장은 좋지만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